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형편이 된다면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독 회담이 성사된 건데 고물가 대책 등 여러 민생 의제는 물론 후임 총리 인선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먼저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통화는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가량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했다면서 형편이 된다면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재작년 8월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두 사람이 단독 회담을 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즉각 수락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양측 실무진이 만나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제안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생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생 관련된 개선책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제도 개혁 문제, 개헌 문제 이런 것들도 하여튼 여야 간의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망 사건 등 이른바 이채, 양명주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등 총선 이후 내각 구성과 인적 쇄신 방안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공감한다며 영수회담을 계기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총선 참패 뒤에도 야권의 좀처럼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던 윤 대통령의 오늘 영수회담 제안은 전격적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도 야당과의 소통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국정 지지도가 연이틀 공개되는 등 민심 이반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열린 4.19 혁명 64주년 기념식.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 먼저 방문해 혼자 참배했습니다. 총선 직후에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중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통상 한 번 정도였고 야당 대표를 만나기 꺼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유례없는 총선 참패에도 윤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 의지를 보이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총선 결과에 직접 입장을 밝혔던 사흘 전 국무회의 발언에서는 야당이란 표현 대신 국회와의 협력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마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야권 인사들까지 하마평에 오르는 사이 이른바 비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쇄신은커녕 인사 난맥을 드러냈습니다. 거듭되는 퇴행의 여파는 국정 지지도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어제 MBS 전국지표 조사에서 27%로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주 만에 11%포인트 급락하며 23%, 역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68%, 집권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3선의 여당 중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론의 힘으로 탄핵을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직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합니다. 취임 2년이 다 돼서야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국정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만남 자체의 의미를 넘어 총선 민심이 반영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인서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가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이 원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줄여서 뽑을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그간 고수해온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는 대안을 처음 내놨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만큼 모두 뽑는 게 아니라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인원수를 정하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방침을 건의한 6개 국립대 외에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모두 희망할 경우 정원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총장님들이 이제 제안을 하셨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의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마다 사정이 달라 정확한 증원 규모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앞서 건의서를 낸 6개 국립대는 각각 정원이 60명에서 많게는 151명까지 늘었지만 7개 대학에선 늘어난 인원이 40명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 단계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의대하고 일단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늦어도 이달 30일까진 대입 전형 변경안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축소된 의대 증원 규모는 대교협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에 최종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에 한해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자율 조정하는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2026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해놓고 또 규모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아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줄이는 건 도대체 어떤 논리냐는 겁니다.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고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최소한의 증원이라며 2,000명을 고집해온 정부가 무슨 논리로 50%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들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 과학적으로 증원 계산했다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1,000명 이렇게 하면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의사협회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의대 증원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0%를 적용하더라도 굉장히 버거운 대학도 있고요. 수용 어느 정도 가능한 대학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기준조차 저희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전공의들 대부분 복귀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 의사협회는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의대 정원이 잘못되어 세팅이 됐기 때문에 2,000명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에서도 정부 대책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의대생협회는 2,000명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도 철회하라며 수업 거부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네,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취재하는 지윤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지 기자. 이번에 이제 대학들이 건의를 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는데 어쨌든 정부도 현재 상태에서 이제는 뭔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좀 필요했던 것 같죠? 네, 지난 2월 6일이었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린다고 밝힌 뒤에 한 번도 이 숫자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해 보겠다는 게 그나마 전향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좀 붙였습니다. 2,000명 정원은 여전히 살아있다. 네. 이번에 한해서만 대학들이 자율 조정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대학의 입장을 봐준 거지 정부 입장에서 원칙이 바뀐 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입장이 조금 달라진 배경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의료 공백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출구가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미 의료 현장에는 한계가 왔거든요. 네. 또 대학들이 전형 계획을 제출하는 게 이달 말까지입니다. 네. 그 뒤로는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이 되거든요. 네. 민감한 입시마저 어그러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셈입니다. 자, 이럴 거면 좀 더 일찍 총선 끝나기 전에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 시도해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아쉬움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의 지지가 무엇보다 높았던 정책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혼란이 2달 넘게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졌고요. 또 증원에 찬성하던 국민들도 지속적인 정부의 강경 대응에 좀 피로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기대했던 대통령의 담화마저 사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커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결국 의대 증원을 완수하지 못한 채 그 동력을 소진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그렇게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또 총선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태도를 바꿨다는 점에선 핵심 정책 이슈를 정치적 사안으로 해석하도록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양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료계는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원점 재검토하라 이런 입장이 오늘도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의료 현장의 상황은 앞으로도 더 당분간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겠군요. 어쨌든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는 취했잖아요. 네. 그런데 의료계는 기존의 전제 조건인 원점 재검토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학 총장들이 결정하는 건 무슨 근거가 있냐. 또 정부가 총장들을 앞세워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대로 의료 공백이 계속될 경우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역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윤수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